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문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야권 단일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북방서울 국회의원 후보 문성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린 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쭙니다. 저에게 물으십니다. 야, 영화 배우나 하지 왜 나왔냐? 네, 저도 영화 배우가 편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도울 때 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당선되더라도 그분으로부터 어떤 덕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문화부 장관을 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기느냐, 사양하고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1년 반,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새삼스럽게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 우리 정치의 모순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맞짱을 뜨고 있었건만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저는 무심하게 산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떠났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야당 통합운동에 나섰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봉화에 도착해서 저는 언론에 보도된 그분의 유서를 맨 처음 문상객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유서를 읽을 때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분이 얼마나 이 나라가 싫었으면 국립묘지를 거부하실까. 그런데 그걸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후보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창원에 도착하자마자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정말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정치인 노무현 지역 대결 구도에 4번 5번 도전하다가 결국 자기 머리 깨져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걸었던 길 옳다고 이 김두관이가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한 사람 목숨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김두관도 죽이세요. 또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2008년 가을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에 가서 만났을 때 노 대통령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봉화에 내려와서 살 생각을 했겠느냐. 그건 바로 내가 여기와 내려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내려왔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는 봉화에 내려가 살 때도 또 죽어서도 이 지긋지긋한 지역 대결 구도를 넘어가는데 그가 기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2009년 5월 23일 그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컴퓨터에 그 무서운 결심을 써놓고 어떻게 집을 나서면서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전경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이제 바로 15분 후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질 사람이 한가롭게 길가에 풀을 뽑는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심정이었길래 풀을 뽑을 수 있었을까? 저는 배우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대사 강연 자리에서 문익환 목사의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76년에 유신헌법을 폐지하라, 아니면 나 죽겠다라고 단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 뼈만 남은 문익환 목사는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산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나는 오늘도 죽음을 산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분 후면 부엉이 바위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나는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가지런히 길가에 풀을 뽑았듯 그날도 풀을 뽑고 한가로이 농부에게 농사 잘 되느냐 묻고 마지막에는 경호원까지 풀어주고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가 말한 운명이 무엇인지 확연히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면 수동적이고 패배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운명은 이 현대사의 무슨 구조 속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내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내 가족 주변에 실수가 있었지만 이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나를 버려다오. 이렇게 호소해도 되지 않자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쌓고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와 검찰과 한나라당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노무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수장시키려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쌓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 운명을 문재인이 받아들이고 있고 저 자신 그 운명을 받아들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북강서 을에 출마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형님으로 모신 노무현의 운명, 제가 진정 동생이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떨어져도 좋습니다. 노무현 4번 떨어졌고 김두관 6번 떨어졌는데 그깟 한두 번 더 떨어진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저 정말이지 당선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 뽑아주십시오. 정말 저 북강서울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노무현이 그렇게 짝사랑했던 부산을 위해서 저는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비단길 찾았다면 수도
무조건에 출마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고 왔습니다. 2000년 노무현 후보가 거들떠보지 않는 부산 시민 여러분의 등에 대고 호소했듯이 이제 12년 만에 동생인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노무현이 내밀었던 손,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20년 넘게 한나라당이라는 나무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애주징지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표가 나타나면 쫄쫄 쫓아다니는 정치인 말고 박근혜급 지도자 나온 사람 있습니까? 민주 진보 진영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지만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이 됐고 정치인 문재인, 김정길, 김두관, 이제 자랑스러운 전국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물을 주십시오. 많이도 원치 않습니다. 부산의 지역구 18개 중에서 6개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는 12월 대선에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대선 후보로 반드시 밀어 올리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부산 시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듯이 이번 2012년 대선에서 부산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여러분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저 문성근, 북강서 갑의 전재수, 양산의 송인배, 사상의 문재인은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사의 최인호, 조경태, 금정의 김정길, 김영춘, 이혜성, 죄송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멋진 정권 교체를 이룰 그때까지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